어느 날 당신이 집안 서랍에서 자신의 통장 잔액이 적힌 메모를 발견한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그것도 본인이 아닌 다른 가족이 적어둔 것이라면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시아버지의 방에서 자신의 월급 내역과 지출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관심일까요? 아니면 감시일까요? 친절과 통제 사이 그 미묘한 경계에서 한 며느리가 마주한 불편한 진실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이 처음이시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윤지연은 32살입니다. 전라북도의 작은 도시에서 신협 창구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반이면 출근해서 예금 업무를 처리하고 고객들을 응대합니다. 숫자를 다루는 일이 적성에 맞았습니다. 정확하게 계산하고 기록하는 일상이 그녀에게는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지연은 결혼한 지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남편 강민수와는 대학 동기였습니다. 서로 성격이 잘 맞았고 연애도 순탄했습니다. 민수는 지연의 꼼꼼한 성격을 좋아했고 지연은 민수의 느긋함이 편안했습니다. 결혼을 결심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시댁에서 함께 사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몇 년 전 돌아가셨고 시아버지 강영호는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외아들이었고 아버지가 연세도 있으셔서 따로 사는 것이 마음에 걸린다고 했습니다. 지연은 고민했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시댁 식구와 사는 것이 쉬운 선택은 아니었지만 남편을 사랑했고 시아버지도 나쁜 분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강영호는 동네에서 점잖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공무원으로 일했고 정년퇴직 후에는 조용히 집에서 지냈습니다. 말수가 적고 과묵한 편이었습니다. 지연에게도 늘 정중했습니다.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었고 무례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늦게 들어와도 뭐라 하지 않았고 집안일을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지연은 처음에 안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안 계시고 시아버지만 계신 것도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친정 친구들이 시댁 식구들과 갈등을 겪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자신은 운이 좋다고 여겼습니다. 시아버지는 간섭하지 않았고 자기 방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연은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자신에 대해 너무 많이 알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시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지연아, 오늘 월급날이지? 지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월급날을 어떻게 아는 걸까요? 그냥 우연히 짐작한 걸까요? 지연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네. 맞아요. 요즘 월급이 얼마나 되나? 너무 직접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지연은 당황했지만 무례하게 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수준이에요. 시아버지는 더 묻지 않았지만 지연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 월급을 물어보는 걸까요? 그냥 관심 표현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며칠 후에는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지연이 친구와 쇼핑을 다녀온 날이었습니다. 카드로 옷을 한 벌 샀습니다. 그날 저녁 시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오늘 백화점 갔었어? 지연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남편에게 말한 적도 없었습니다. 지연은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친구 만나서 잠깐 들렀어요. 뭐 샀어? 옷 하나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지연의 등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분명히 자신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아버지가 내 일정을 너무 자세히 아시는 것 같아. 좀 이상하지 않아?
민수는 별일 아니라는 듯 웃었습니다. 아버지가 원래 꼼꼼하신 분이야. 신경 쓰시는 거지 뭐. 그래도 너무 자세하잖아. 내가 언제 어디 가는지까지 아시는 것 같아. 그냥 관심이신 거야. 며느리 걱정되시니까. 나쁜 뜻은 아니실 거야. 민수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지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자신이 예민한 걸까요? 시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관심이 많은 것뿐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편함은 계속됐습니다. 시아버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지연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설 때 시아버지는 거실에 계셨습니다. 자연스럽게 시계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이 가방을 놓고 방으로 들어갈 때도 시선이 따라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지연의 통장 사본을 본 적도 있었습니다. 집안 서류함에서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왜 시아버지 방에 자신의 통장 사본이 있는 걸까요? 남편이 보관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시아버지가 직접 복사한 걸까요? 지연은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집이 편안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해야 했습니다. 퇴근 시간을 맞춰야 했고 지출 내역을 설명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압박이 있었습니다. 지연은 어릴 적부터 독립적인 성격이었습니다. 혼자 결정하고 책임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대학 시절에는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벌었고 졸업 후에는 스스로 취업했습니다. 부모님은 간섭하지 않는 분들이었습니다. 믿고 지켜봐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도 자율적일 거라 기대했습니다. 남편과 서로 존중하며 살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보이지 않는 감시 속에서 숨쉬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신협에서 일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금융 정보를 다룹니다. 개인정보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지 매일 교육받습니다. 고객의 동의 없이 정보를 열람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정보는 집안에서 자유롭게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라도 경계가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시아버지는 아기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저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과민 반응하는 걸까요? 지연은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시아버지가 나한테 너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 그게 나쁜 건가? 아니, 그게 내가 뭘 하는지 다 아시는 것 같아. 월급날도 아시고 내가 어디 갔는지도 아시고. 그럼 민수한테 말해봤어? 말했는데 아버지가 원래 그러신데.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지연아, 시댁 생활이 원래 그래. 조금씩 적응해야지. 아버님이 나쁜 분은 아니시잖아. 지연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적응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존중의 문제였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몇십 년을 이렇게 살 수는 없었습니다. 무언가 바뀌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지연은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시아버지의 방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것. 그것은 지연의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 발견이었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지연은 집안 대청소를 돕기로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혼자 사시던 집이라 구석구석 손길이 필요했습니다. 남편 민수는 회사 행사로 나갔고 시아버지는 동네 경로당에 가셨습니다. 지연은 시아버지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지를 닦고 옷장을 정돈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낡은 공책 몇 권과 함께 종이 뭉치가 보였습니다. 무심코 꺼내 보았습니다. 첫 장에 적힌 이름을 보는 순간 지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윤지연.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신협 이름과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줄에는 월급 입금일이 적혀 있었습니다. 매월 25일. 정확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지연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지난 6개월간의 잔액 변동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입금액과 출금액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10만 원이 나갔고 어떤 날은 30만 원이 나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메모였습니다. 지출 내역 옆에 작은 글씨로 적힌 메모들이었습니다. 백화점 쇼핑, 친구 모임, 화장품 구매, 지연의 모든 지출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감시였습니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감시였습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통장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지연은 생각했습니다. 통장 사본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서류함에서 본 그 사본으로 은행을 방문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를 알아낸 걸까요? 지연은 공책을 더 펼쳤습니다. 다른 페이지에는 대출 조회 기록이 있었습니다. 지연에게는 대출이 없었습니다. 그 사실도 적혀 있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있었습니다. 어느 가게에서 얼마를 썼는지까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공책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쥘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침착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침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3년을 살았습니다. 그동안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감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매일 밤 이 방에서 며느리의 돈 흐름을 체크했던 겁니다.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는지 기록했던 겁니다. 지연은 서랍을 닫았습니다. 방을 나와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심호흡을 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남편에게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민수는 아버지 편을 들 것이 분명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그런 분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말할 겁니다. 그렇다면 시아버지에게 직접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왜 제 통장을 보십니까? 왜 제 돈을 감시하십니까? 며느리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지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을까요? 매일 감시당하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점심시간이 되어 시아버지가 돌아오셨습니다. 지연은 부엌에서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였습니다. 손이 자동으로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지연아, 수고했어. 방 정리 다 됐어?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처럼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지연은 등을 돌린 채 대답했습니다. 네, 거의 다 했어요. 고맙구나. 혼자 하기 힘들었을 텐데.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며느리의 통장을 몰래 들여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대화할 수가 없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고역이었습니다. 밥을 먹는 척했지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평소처럼 조용히 식사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녁에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지연은 기다렸다가 방으로 불렀습니다. 문을 닫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아버지 방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봤어. 뭔데? 공책이 있었는데 거기에 내 이름이 적혀 있었어. 내 통장 내역이랑 지출 기록이 다 적혀 있었어. 민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내 돈 관리를 체크하고 계셨어. 언제 얼마를 썼는지 다 기록되어 있었어.
민수는 난처한 표를 지었습니다. 그건 좀 이상하긴 하네. 이상한 정도가 아니야. 이건 명백한 사생활 침해야. 어떻게 며느리 통장을 몰래 볼 수가 있어?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뭔가 이유가 있으실 거야. 한번 여쭤봐야겠다. 그냥 여쭤보는 걸로 끝낼 문제가 아니야. 이건 심각한 거야. 알아. 근데 일단 아버지 말씀을 들어봐야지. 오해일 수도 있잖아. 지연은 허탈했습니다. 오해일 리가 없었습니다. 6개월치 기록이 있었습니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감시였습니다. 여보는 내 편이 아니야? 무슨 소리야? 당연히 내 편이지. 근데 아버지도 나쁜 의도로 하신 건 아닐 거야. 나쁜 의도가 아니면 괜찮은 거야? 며느리 몰래 통장을 보는 게 민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아버지한테 말씀드릴게.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게 다야? 그냥 말씀드리기만 하면 끝이야? 그럼 어떻게 하길 바라는데? 지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스스로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를 받고 싶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길 바랐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보장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가능할까요? 시아버지는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며느리를 위해 한 일이라고 말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남편은 깊이 잠들었습니다. 지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시댁을 나가야 할까요? 하지만 남편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혼까지 생각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참고 살아야 할까요? 많은 며느리들이 그렇게 산다고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간섭을 감내하며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지연도 그래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간섭이 아니었습니다. 경제적 감시였습니다. 며느리를 한 사람의 성인으로 존중하지 않는 행위였습니다. 지연은 결심했습니다. 시아버지와 직접 대화해야겠다고, 남편을 통하지 않고 직접 말씀드려야겠다고. 두렵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은 늦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일찍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시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계셨습니다. 아버님, 지연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시아버지가 신문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뭐 필요한 거 있어?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래, 앉아. 지연은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입이 말랐습니다. 어제 아버님 방 정리하다가 공책을 봤어요. 시아버지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무슨 공책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공책이요. 제 통장 내역이 적혀 있더라고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아버지는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표정이 무거워졌습니다. 그걸 봤구나. 네. 보고 많이 놀랐어요. 시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계셨습니다. 지연도 기다렸습니다. 먼저 말씀하시길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변명도 사과도 없었습니다. 그저 침묵만 흘렀습니다. 지연은 깨달았습니다. 이 대화는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해결도 간단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하지만 이제 시작했습니다.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침묵은 길게 이어졌습니다. 거실 벽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지연은 기다렸습니다. 시아버지가 먼저 말씀하시길 바랐습니다. 시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표정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한참 후에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너무 지나쳤구나. 지연은 조금 놀랐습니다.
인정하실 줄 몰랐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제가 이해할 수 있게 말씀해 주세요. 시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35살 때였어. 친구 보증을 섰지. 오랜 친구였고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서 도와주고 싶었어. 지연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 친구가 사업에 실패했어. 빚을 갚지 못했지. 보증인인 내가 갚아야 했어. 당시 우리 집은 작은 아파트 한 채가 전부였어. 그걸 팔아야 했어.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 시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몰라. 민수가 초등학교 다닐 때였어. 집을 팔고 월세방으로 이사했지. 10년을 고생했어. 겨우 다시 집을 마련했어. 지연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남편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뒤로 나는 돈 문제에 예민해졌어. 가족이 혹시라도 위험한 선택을 할까봐 두려웠어. 대출을 받거나 보증을 서거나 투자를 잘못하면 어쩌나 싶었어. 시아버지는 지연을 보셨습니다. 눈빛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너를 감시하려던 게 아니야. 보호하고 싶었어. 혹시 모를 위험에서 미리 막고 싶었어. 지연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깊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당화될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님 마음은 이해해요. 힘든 시간을 겪으셨다는 것도 알겠어요. 지연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호가 필요한 아이가 아니에요. 저도 성인이고 제 돈을 관리할 능력이 있어요. 그건 나도 알아. 그런데 왜 제 통장을 보셨어요? 제 허락도 없이 제 정보를 확인하신 거예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잘못 생각했어. 저는 위험한 선택을 하지 않아요. 대출도 없고 빚도 없어요. 제 수입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건 나도 알아. 내가 똑똑한 아이라는 것도 알아. 그렇다면 믿어주세요. 제가 잘못된 길로 가면 그때 말씀하세요. 하지만 미리 감시하는 건 옳지 않아요. 시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지연도 기다렸습니다. 이 대화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대화였습니다. 내 말이 맞아. 시아버지가 입을 여셨습니다. 내가 과거에 갇혀 있었구나. 너를 한 사람의 어른으로 보지 못했어. 저도 아버님을 이해하고 싶어요. 하지만 제 선을 지켜주셔야 해요. 그렇게 아마 시아버지는 일어나셨습니다. 자기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잠시 후 손에 공책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지연이 어제 본 바로 그 공책이었습니다. 이거 버릴게. 시아버지는 공책을 찢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한 장 한 장 찢으셨습니다. 지연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무언가 끝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통장 사본도 버릴게. 다시는 너의 금융 정보를 확인하지 않을게. 감사합니다. 지연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 대화가 이렇게 끝날 줄 몰랐습니다. 시아버지가 이렇게 받아들이실 줄 몰랐습니다. 미안했다. 며느리한테 상처를 준 것 같구나. 아니에요. 대화해 주셔서 고마워요. 앞으로 조심할게. 너를 한 사람의 어른으로 대할게. 시아버지는 찢어진 공책 조각들을 쓰레기통에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사실 너한테 미안한 게 많아. 처음부터 너를 믿지 못했던 것 같아. 과거의 상처가 컸으니까요. 그래도 변명은 안 돼. 너에게 잘못했어. 지연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는 상상하지 못한 결말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하실 줄 몰랐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남편이 나왔습니다. 머리를 긁적이며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버지랑 이야기 좀 했어.
민수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지연에게 더 이상 돈에 관한 질문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출근 시간이나 퇴근 시간을 체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지연이 어디를 가든 묻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오히려 너무 조용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지연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시아버지가 거실에 계셨습니다. 지연아, 잠깐 이리 와봐. 지연은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건 아닐까요? 앉아봐. 지연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 지연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너 통장 본 거 미안해서 그동안 내가 불편했을 것 같아서. 아니에요. 이런 거 안 받아도 돼요. 받아. 내 마음이야.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데 써. 지연은 뭉클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긴. 너한테 미안할 따름이지. 시아버지는 리모컨으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무거운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침묵 속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시아버지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지연아, 요즘 신협은 어때? 괜찮아요. 바쁘긴 한데 재미있어요. 내가 숫자 계산 잘한다더라. 민수한테 들었어. 아, 그냥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런 재능이 있는 거야. 부러운데. 자연스러운 대화였습니다. 감시가 아닌 관심이었습니다. 지연은 처음으로 이 집에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지연은 친구들과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이틀 동안 제주도에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눈치가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 이번 주말에 친구들이랑 제주도 가요. 그래, 좋겠다. 잘 다녀와. 이틀 있다 올게요. 천천히 다녀와. 조심하고. 그게 다였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었습니다. 지연은 가볍게 여행을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시아버지는 공항까지 마중 나오셨습니다. 지연은 놀랐습니다. 아버님, 왜 나오셨어요? 그냥 나왔지. 차 타. 집으로 가는 길에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잘 놀다 왔어? 네, 재미있었어요. 다음에는 민수도 데리고 가. 네, 그럴게요. 차 안에 편안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침묵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지연은 깨달았습니다. 이 집이 이제 진짜 집처럼 느껴진다는 것을, 더 이상 감시받는 공간이 아니라 쉴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아버지가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 그렇지? 나도 느꼈어. 그날 우리가 대화를 나눴거든. 솔직하게. 그랬구나. 고마워. 뭐가? 아버지한테 용기 내줘서. 지연은 남편을 안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시아버지가 지연을 불렀습니다. 지연아, 내가 요즘 생각을 많이 했어. 내가 너무 과거에 얽매여 있었던 것 같아. 아버님, 너는 훌륭한 며느리야. 내가 믿고 존중해야 하는 사람이야.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너를 한 사람의 어른으로 대할게. 약속해.
시아버지는 처음으로 지연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지연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 집에서의 삶이 완전히 완벽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불편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지연은 깨달았습니다. 관계는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다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노력은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그 대화 이후 반년이 흘렀습니다. 지연은 여전히 신협 창구에서 일했고 시댁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더 이상 지연의 금융 정보를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출근 시간이나 퇴근 시간을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지연이 어디를 가든 어떤 소비를 하든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습니다.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가끔 말을 꺼내려다가 멈췄습니다. 지연도 눈치를 보며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지연이 퇴근 후 늦게 들어왔습니다. 친구들과 저녁을 먹고 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시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거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벌써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변명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늦게 들어왔더라? 네, 친구들이랑 식사했어요. 그래. 잘 먹었어? 네, 맛있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의 질문은 없었습니다. 지연은 감사했습니다. 지연도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시아버지를 피했습니다. 불편했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먼저 다가갔습니다. 시아버지가 거실에 계시면 옆에 앉아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버님, 요즘 뭐 하세요? 그냥 집에서 책 읽고 산책하고 그러지. 심심하시겠어요. 괜찮아. 이만하면 좋아. 경로당은 안 가세요? 가끔 가지. 매일 갈 정도는 아니야. 자연스러운 대화였습니다. 감시도 회피도 아닌 진짜 대화였습니다. 지연은 시아버지를 한 사람의 어른으로 보게 됐습니다. 시아버지도 지연을 한 사람의 어른으로 대했습니다. 남편 민수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요즘 집 분위기 좋다. 너랑 아버지 사이도 편해 보이고. 응, 많이 좋아졌어. 고마워. 아버지한테 다가가줘서. 나도 노력해야지. 함께 사는데. 지연은 진심이었습니다. 이 집이 이제는 정말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지연은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뭐 만들어? 찌개 끓이고 있어요. 내가 도와줄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시아버지는 옆에 서서 지연이 요리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불편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편안했습니다. 지연아. 네. 내가 너한테 사과할 게 있어. 무슨 사과요? 너를 믿지 못했던 것. 그게 미안해. 지연은 칼질을 멈추고 시아버지를 봤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야. 내가 너한테 상처를 줬어. 그걸 알아. 아버님도 힘든 시간이 있으셨잖아요. 그래도 변명은 안 돼. 너는 아무 잘못이 없어. 지연은 뭉클했습니다. 고마워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앞으로 너를 존중할게. 내 선택을 믿을게. 저도 아버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할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전해졌습니다. 석 달 후 지연은 승진했습니다.
신협에서 대리로 진급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승진했어요. 시아버지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래, 축하한다. 잘했어. 감사합니다. 저녁에 외식하자. 내가 살게. 아니에요, 제가 살게요. 제가 승진한 건데. 그럼 같이 내자. 저녁 식사 자리는 따뜻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지연의 성취를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민수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지연은 행복했습니다. 식사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지연아, 너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너를 믿었어야 했어. 이제라도 믿어주시잖아요. 그래, 이제는 믿어. 완전히. 지연은 시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시아버지도 지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처음 이 집에 왔을 때의 불안감을, 서랍에서 공책을 발견했을 때의 충격을, 대화를 시작할 때의 두려움을, 하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선을 그었습니다. 자신의 경계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완벽한 관계는 없습니다. 여전히 불편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시아버지가 가끔 걱정하실 때가 있습니다. 지연도 가끔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대화합니다. 서로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경계를 존중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1년 후 지연은 임신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누구보다 기뻐하셨습니다. 하지만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할 때만 도와주셨습니다. 지연이 원할 때만 조언하셨습니다. 아버님, 육아 책 좀 추천해 주세요. 내가 민수 키울 때 읽었던 책들이 있어. 찾아줄까? 네, 감사합니다. 시아버지는 옛날 책들을 꺼내주셨습니다.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필요한 것만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딸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할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손녀를 보는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예쁘다. 닮았죠? 너를 닮았어. 민수보다 너를 닮았어. 지연은 웃었습니다. 시아버지와 농담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이제 이 집은 진짜 가족의 집이 되었습니다. 감시와 통제가 아닌 존중과 신뢰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충분히 좋은 곳이 되었습니다. 지연은 깨달았습니다. 관계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용기를 내어 선을 긋는 것이 때로는 관계를 살리는 방법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통제가 아니라 존중이라는 것을 시아버지도 배웠습니다. 보호와 통제는 다르다는 것을, 가족을 사랑하는 방법은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믿어주는 것이라는 것을, 두 사람은 서로를 통해 성장했습니다. 갈등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불편한 진실을 마주한 용기가 새로운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모두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갔습니다.